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장애인 조사망률 전체 인구 대비 5.3배 높아. 우울 비율은 2.6배 높아. 장애인 평균 연령 77.9세. 치매, 비장애인보다 7.3배 높아. 건강검진 수검률 63.5%. 장애인 중 절반이 고혈압.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둘. 검찰, 시각장애인 조사에 음성변환 조서 제공, 참여권 보장. 사건 기록 음성 파일 점자 문서 제공, 시각장애인 사법 시스템 접근 강화. 셋.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상반기 학대 재발 방지책 마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 천안시 장애인 거주시설 등대의 집 방문. 울산 대형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 사건 대책 밝혀. 넷. 서울시 와상장애인 콜택시 도입, 정신적 장애인 단독 탑승 완화, 10개 규제 철폐안 발표. 다섯. 장애인 기업 종합센터, 업무 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모집, 이동 지원, 수어 통역, 점역,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지원, 본인 부담금 10%에서 5%로 축소, 4월 11일까지 40개사 모집. 여섯.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 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전체 인구보다 5.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10명 중 1명 이상은 불안, 우울 등을 느꼈으며 치매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7배 이상 높았습니다. 국립재활원은 3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주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해선 2022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3.5%로 비장애인 75.5%에 비해 23.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 유형 중 정신장애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이 43.3%로 가장 낮고 뇌병변 장애 43.8%, 신장장애 45.1% 순이었고 수검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안면장애 73.3%, 지체장애 71%, 시각장애 68.3%로 최저와 최대 30%포인트 차이입니다.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45.5%로 비장애인 57.7%에 비해 12.2%포인트 낮고 특히 유방암은 46.2%, 자궁경부암은 38.1%로 여성 암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각각 11.5%포인트, 19.6%포인트 낮았습니다.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은 17.9%로 비장애인 인구 26.7%보다 8.8%포인트 낮고 중증장애인은 15.2%로 비장애인 인구에 비해 11.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뇌병변 장애의 수검률이 11.9%로 가장 낮고 정신장애 13.0%, 신장장애 13.1% 순이며 수검률이 가장 높은 장애 유형은 안면장애 26.3%, 심장장애 20.2%, 지체장애 20% 순이었습니다. 장애인 중 고혈압 환자는 50.5%, 당뇨는 29.2%로 비장애인보다 각각 2.5배 많았습니다. 정신과적 질환 중 치매에서 장애인이 13.8%로 비장애인 1.9%에 비해 약 7.3배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으며 우울과 불안은 비장애인보다 각각 2.6배, 2.2배 더 높았습니다. 치매는 장애 유형 중 뇌병변 장애가 30.4%로 가장 높고 자폐성 장애가 0.1%로 가장 낮았습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 일수는 20.6일로 비장애인 대비 9.8배였습니다. 외래 일수는 35.01로 비장애인 17.8일의 2배였습니다.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3,885.4명으로 전체 인구 조사망률 727.6명에 비해 5.3배 높았습니다.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새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조사망률이 가장 높은 장애 유형은 호흡기 장애로 1만 1,612.2명이었으며 그 다음은 신장장애 8,824.9명, 뇌병변 장애 8,544.6명 순이었습니다. 장애 인구와 전체 인구의 연령대별 사망률의 차이는 전 연령대에서 장애인이 높았으며 특히 10대 미만, 10대, 20대의 순으로 높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로 집계됐습니다. 장애 남성은 75.3세, 장애 여성은 81.2세로 여성이 5.9세 더 높았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이 22.5세로 사망 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았으며 지적 장애인 57.9세, 뇌전증 장애인 57.9세, 간 장애인 61.0세 순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작성된 조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게 하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새로 시행됩니다. 대검찰청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건 관계인의 형사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 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고 3월 5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시각장애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마친 뒤 음성 변환 바코드를 통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 기록 열람 복사를 신청할 때도 기록 사본뿐 아니라 음성 파일이나 점자 문서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 서식 등에만 바코드가 삽입됐으나 이것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사건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월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검찰청 및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안내서에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용어와 그림으로 수사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어떤 국민도 사법 시스템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대형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생활지도원 수십 명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터진 이후 복지부가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월 17일 충남 천안시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등대의 집을 방문해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이용자의 거주공간 운영 현황과 시설 인권 예방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적극 추진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거주공간 운영 현황과 장애인의 자립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등대의 집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이용자에게 아파트, 빌라 등 일정한 주거공간에서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직업활동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주공간인 체험홈으로 아파트 2채, 빌라 1채를 운영 중입니다. 체험홈에 있는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근무 등 지역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2026년 3월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등에 대해 국민분들과 장애인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울산 장애인 학대 지자체와 연계해 피해자 정서 지원, 학대 피해 쉼터 연계, 돌봄 인력 확충, 자립조사 등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장애인도 장애인 콜택시를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와상장애인 콜택시 도입 및 정신적 장애인 단독 탑승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74호에서 83호를 3월 16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비휠체어나 표준형 휠체어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비응급 상황에서도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와상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돼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절차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단독 탑승 시엔 사전 신청서 제출이 필요했지만 올해 2월부터 사전 신청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콜택시 이용 시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없이도 자유롭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의 기업 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40개사를 4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업무 지원인 지원 사업은 2023년 12월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일부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업무 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동지원, 수어통역, 점역, 법률, 회계, 컨설팅 등 다양한 직무를 지원하며 장애 특성과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는 특히 본인 부담금 비율이 2024년 10%에서 5%로 축소돼 지원자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업무 보조형의 경우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업무 지원으로 제품 포장, 행정 보조, 이동 지원, 정보 검색 등을 지원합니다. 총 30개사를 모집합니다. 의사소통형은 수어 통역, 점역 교정 및 속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영 지도형은 공공조달, 법률 및 회계,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양 유형 모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두 유형을 합해 10개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 마감일인 4월 11일 기준 확인 기간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사업 공고 전일인 3월 12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의 업력, 지원 필요성, 활용 계획의 우수성, 지원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 평가에 4월 중으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업무 지원인 제도는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정책이라며 중증장애인의 경영활동 안정화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회 제공을 위해 업무 지원인 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월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 4.7%와 자살을 생각해본 비율 5.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장애인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범위에 심리치료와 상담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부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해당 지역의 장애인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를 추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장애인들이 겪는 우울감과 자살 생각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심리치료와 상담,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심리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